23년 2학기 기말 명문고등학교 풀어봅시다. x가 1이 아니다. 이런 조건은 왜 붙었냐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지.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분모랑 좌변에 있는 분모랑 인수분해 공식으로 연결이 되는 게 보여야 돼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런 식이 있었으니까 a에다 x, b에다가 지금 1 넣은 상황이지. 그래서 좌변, 우변이 분모가 사실상 같은 겁니다.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지금 좌변은 자동으로 분모를 통분을 해버린 거야. a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곱해져야 되고 x 플러스 b에다가는 x 마이너스 1이 곱해져야 되고 우변이 분모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 분자는 x 마이너스 4인데 얘랑 얘가 어차피 같은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고. 따라서 분자끼리 서로 같습니다 라고 식을 쓸 수 있는 거지. a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이거 전개한 거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는 x 마이너스 4. 그래서 ax제곱하고 x제곱하고 더해서 0x제곱 돼야지. 우변에 2차항이 없으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1차항 이렇게 3개 있네요. 플러스 1 돼야 돼요. a하고 b하고 마이너스 1 더했는데 플러스 1이더라. 그러면 a 더하기 b는 2가 된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3이 된다. 확인을 한번 해봐야지. 상수항으로 a하고 a에서 b를 뺐더니 마이너스 4가 되더라. 마이너스 1에서 3을 뺐더니 마이너스 4가 되더라. 상수항도 맞았네. 그러니까 요 값이 참이고 둘의 곱해서 마이너스 3 답을 해줘야지. 평행이동 했을 때 이렇게 되는 애. 그러면 결국 요 값 xy의 곱이 마이너스 1인 애를 찾아라죠. 이제 우리가 y는 x분의 a. 그래서 요 값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이 된다. 모양을 결정해주는 애는 요 숫자밖에 없다. 그러면 얘는 여기 마이너스 1 확실히 해야 돼요. 분모가 x고요. 분모 x를 분자에 똑같이 썼을 때 마이너스 2 곱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1이 붙어 있습니다. 얘는 q가 되고 약분돼서 얘가 x분의 a가 된다. 마이너스 1. x 플러스 3이 분모고요. 똑같이 x 플러스 3을 분자에 써주면 마이너스 3이 곱해져야 되고요. 분자의 상수항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을 추가해주면 된다. 이 부분이 약분되면서 q가 되고요. 요게 지금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지. 이것도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의 3배 마이너스 6이니까 분자가 마이너스 7을 상수항으로 가지려면 마이너스 1이 모자라네요. 요 값이 약분되면서 q가 되고 여기 남은 이 숫자가 요 a에 해당하는 값이다.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에다가 2배 해주면 이 x 플러스 4를 플러스 2로 만드는 방법은 마이너스 2를 더하는 거지. 요게 약분돼서 q가 되고요. 여기 남은 게 a 값인데 우리는 a 값이 마이너스 1인 애를 찾고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2다. 틀렸다.
유리함수 문제예요. 그림과 같이 y는 x-1분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x값 x-1이 0이 될 때 여기 x는 1, 그 다음에 얘가 q값이죠. y는 2. 그래서 여기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1,2입니다. x가 1보다 큰 범위만 구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쪽에는 그림을 안 그려놓은 거야. 그랬는데 그래프 위의 점, 어떤 점에서 여기를 잡을 수도 있고 여기를 잡을 수도 있고 여기를 잡을 수도 있고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PQ와 QR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근데 그러면 결국 얘가 평행이동이 안 됐다면 y는 x분의 9에 대해서 원점으로부터 거리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몇이란 걸 알고 있냐면 제곱해서 9되는 수, 여기도 3, 여기도 3이요. 그래서 요 좌표가 몇이 되는 거지? 요 좌표가 3,3이 되는 거지. 그러면 길이 물어봤으니까요. 3하고 3하고 더해서 6 이렇게 답해주면 되겠네. 근데 그냥 이렇게 막 답하면 사실 안 돼. 왜? 요게 최소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 3이 아니라 x에다가 임의의 숫자 a를 대입했을 때 y값이 a분의 9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요 길이는 a에 해당하고요. 요 길이는 a분의 9에 해당해요. 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a와 a분의 9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고, 이거 산술평균, 기하평균 기억나는 사람은 항상 2배의 두수의 곱 a 곱하기 a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근호 안에서 a는 약분되고 9는 3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얘가 값이 6이 된다. a 플러스 a분의 9가 6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6이다. 만약에 평행이동을 생각을 못했어. 그러면 이 좌표를 우리가 역시 b라고 놓을 수 있고, 이 좌표는 b를 대입하면 b-1분의 9 플러스 2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러면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b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한 건 b-1의 길이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b-1과 그 다음에 여기는 b-1분의 9 플러스 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근데 우리는 PQ의 길이만 필요하니까 여기 그러면 이만큼 줄여야 돼요. 그럼 여기 플러스 1을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b-1분의 9 요 둘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b-1을 뭐 k 같은 다른 문자로 바꿔도 되니까 결국 처음 요식과 같아지죠. 그래서 답은 6이 나올 수 있다. 잘 복습을 해보세요. 한번 쉬었다 해야겠다. 자, 이번에는 무리함수예요. 무리함수는 뭐가 중요하다? 시작점과 방향을 찾아줘야 된다. y는 루트 x 앞에 숫자 2로 묶으면 x 플러스 2 근호밖에 플러스 3. 그래서 시작점이 마이너스 2,3인 걸 찾을 수 있어야지. 마이너스 2,3에서 시작해서 x 앞에도 양수, 근호 밖에도 양수니까 오른쪽 위를 향한다. 마이너스 2,3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를 향한다. 근데 x축보다 밑에
y축보다 왼쪽에서 시작하니까 y절편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x가 0이면 5 되네요. x가 0이면 요죠. 0,5가 되네요. y축, x축 이렇게 되겠네요. y축과 0,5에서 만난다. 맞죠? 그 다음에 요게 모양에 해당하는 거고 평행이동한 거 마이너스 2만큼 3만큼 평행이동했어요. 얘는 지금 2로 안 묶어줬지. 요 상수항 4를. 그래서 여기 틀렸다. 좌표 평면에 1, 2, 4분면 지나요? 3, 4분면, 4, 4분면은 안 지나고 있네요. 2, 4분면에 시작해서 1, 4분면 쪽으로 향하고 있다. 니은, 니귿. 또 무리함수가 줬는데 지금 얘는 영양가 없는 식이지. 그럼 우리 여기서 찾아야지. 아, 시작점이 2,1이구나. 그러면 시작점이 2,1인 무리함수리 y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부호 모르고요. 루트 가로 앞에 어떤 숫자 있는지 아직 몰라요. 2,1이 돼야 되니까 x2 넣었을 때 0 되는 숫자 x-2. 그 다음에 Q값 플러스 1 여기다 적어주면 되지. 그 다음에 y절편 0,3을 지나고 있구나. x에 0 넣으면 3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x값은 감소하고 있고요. y값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부호가 플러스고 여기는 부호가 마이너스다.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줘야 돼. 그러면 x에다 0 넣고 y에다가 3 넣어보면 3은 루트 마이너스 k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고 요 값이 2가 돼야 되니까 k는 2네요. k는 2.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던 식은 y는 루트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야.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고요. b는 4고요. c는 1이다. 셋을 더해보면 3 되겠네요. 자, 무리함수는 항상 시작점 좌표 잘 찾아주고 그래프의 진행 방향 확인해서 근호 안의 값의 부호와 근호 밖의 부호를 찾아줘야 된다. 자, 이거는 집합 문제처럼 되어 있지만 봐봐요. 요 식을 만족하는 순서상 무리함수 그래프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요 식을 만족하는 순서상 직선 그래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이다 라는 말은 서로 다른 두 함수의 교점이 한 개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렇게 드러내놓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야. 그러면 교점에서의 XY 순서상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좌변이 서로 이미 같아요. 우변끼리도 같아져야 되지. 그래서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는 값과 2분의 1 x 플러스 k라는 값이 같다면 교점이 한 개 존재할 수 있다. 근호를 없애려면 양변을 제곱해야 되는데 이런 애가 붙어 있으면 제곱했을 때 근호가 잘 안 사라져요.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먼저 해줍니다. x 플러스 1은 2분의 1x 플러스 k 하고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양변 제곱할 수 있지. 그래서 x 플러스 1 되고 요거 그대로 제곱할 건데 이렇게 해서 제곱할게요. 그러면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 그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2배 하면 결국 k-1x 뒤에 거 제곱하면 k-1의 제곱식이 이렇게 써지고 4를 곱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4분의 1x 제곱 한쪽으로 다 몰아줄 거예요. 여기 있는 플러스 1 이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1 되고 그러면 k-2x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인데 여기도 플러스 1 있으니까 1은 없을 거고 요거 제곱해서 전개한 거 k제곱 마이너스 2k 하고 는 0 이렇게 전개되겠지. 그러면 2차 방정식이네요. 2차 방정식에 교점이 한 개다, 해가 하나다.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돼. 그러면 판별식을 써야죠.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k-2의 제곱 4배 하고 4분의 1 곱하면 어차피 1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c 바로 쓸게요. k제곱 마이너스 2k 중근일 때 조건 판별식이 0이다. 그러면 k제곱이 없어질 것 같네.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는 0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없어지고 4는 2k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4k랑 플러스 2k랑 더하면 마이너스 2k이고 이항하면 플러스 2k k는 2가 됩니다. 그래서 k에다가 2 이렇게 찾아줘야 된다. 자, 이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라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1,1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고요. 얘는 양의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2분의 1인 이런 기울기인데 결국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그때의 이 직선의 y절편을 찾으라는 거지. 이 직선의 y절편. 문제 더 해봅시다. 역함수가 만난다. 또 무리함수네요. 무리함수가 자기 자신의 역함수와 만난다. 그지? 그러면 역함수를 구한다고? 아니, 안 구한다고. 왜? 어차피 어떤 그래프든 어떤 함수든 자기 자신과 얘는 2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 하고 플러스 1이니까 1,1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로 향하네요. 1,1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로. 그러면 모든 함수는 역함수가 y는 x 대칭이라 그랬어요. 근데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생길 거고 교점이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결국 y는 x 직선 위에 생기니까 우리는 fx와 f의 역함수의 교점을 굳이 찾지 않고 fx와 y는 x의 교점을 찾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위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과정을 하겠네요. 루트 2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x와 같다. 그치? 그럼 이미 여기 지금 그림상에 보이죠? 1,1은 하나의 교점이다. 그치?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p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여기를 그냥 p라고 넣읍시다. q만 찾으면 되네요. 루트 2x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1. 양변 제곱해봐도 되고 그냥 적당한 수를 찾아도 되는데 3 넣으면 좌우가 다 2가 되네요. 그지? x에다 3 넣으면 아니면 양변을 제곱하자 원래대로 그러면 2x 마이너스 2 되고요.
우변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고요. 변변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니까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3하고 1 곱해서 플러스 3 더해서 마이너스 4 되려면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겠지. 그래서 x가 3이거나 x는 1이다. x가 3이다. 1이다 이미 찾아놨으니까. 그러면 또 얘를 q라고 놨어. PQ의 길이. 이거 기울기가 1이에요. 그러면 이거 직각 2등변 삼각형이라고. 가로도 3, 세로도 3. 그러면 루트 2배만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가로 2, 세로 2, 그지? 3 빼기 1이니까 2, 세로 3 빼기 1이니까 2. 그래서 루트 2배, 2 루트 2.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는 잘 생각해야 돼요. 엘리베이터 A는 1층에서 서고 4층에서 서고 5층에서 선다. 엘리베이터 B는 1층에서 서고 4층에서 서고 5층에서 서고 6층에서 쓴다. 엘리베이터 C는 4층에서 서고 5층에서 서고 6층에서 쓴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1층에서 갔다가 내려오는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라 그랬고, 이 말이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각각의 경우 한 번 지나간 층은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 왜 사실 붙어 있어서 더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숨겨진 얘기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있어. 그래서 얘는 같은 층에서 내렸다가 같은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지 않아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그 말일 수도 있어. 올라갈 때 내린 자리에서 다시 타지 않는다고. 내려올 때 내린 자리에서 다시 타지 않는다고. 예를 들면 내가 A를 타고 4층을 갔다가 4층에서 내려서 다시 A를 타고 5층으로 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되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리가 6층을 가는 경우의 수는 1층에서 바로 6층으로 가는 방법, 1층에서 5층을 들렀다가 6층을 가는 방법, 1층에서 4층을 들렀다가 6층을 가는 방법, 1층에서 4층도 들르고 5층도 들르고 6층도 들르는 방법. 내려오는 건 거꾸로니까 같아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올라갈 때 5층에서 멈췄으면 내려올 때 5층에서 안 멈춘다 이럴 수 있는데,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각각의 경우에라 그랬으니까, 그지? 내렸다가 다시 타지만 말란 소리야. 내렸다가 다시 타지만 말란 소리야. 1층에서 6층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B 엘리베이터를 타는 하나의 방법. 경우의 수는 하나. 1층에서 5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A를 타는 방법과 B를 타는 방법이 있네요. A를 타거나 B를 타거나. 그러면 5층에서 내렸어. 그러면 A를 탄 사람은 B나 C로 갈아타야 돼요. A에서 B를 타거나 A에서 C를 타거나. B를 타고 올라온 사람은 A로 못 가요. 그치? A는 5층까지밖에 안 가니까 C로 갈아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 3개 찾을 수 있어. 그 다음에 1층에서 4층으로 가는 방법도 A를 타고 가는 방법과 B를 타고 가는 방법 2가지가 있어. 4층에서 내린 다음에 A는 A를 다시 못 타요. 그리고 어차피 A는 6층을 못 가지. 그래서 A를 타고 B를 다시 타거나 A를 타고 C를 타거나. B를 탄 사람은 당연히 C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층에서 4층 갔다 5층 갔다 6층 가는 경우, 1층에서 4층 가는 경우 역시 A를 타거나 B를 타거나 해야 돼요. 근데 A를 탔다, 그리고 5층을 간다. 다시 A를 타진 않는다는 거지. A를 탔고 그러면 B로 갈아타거나, 또는 A를 타고
A로 못 갈아타니까 C로 갈아타거나. B를 탄 사람은 지금 5층까지만 갈 거예요. 6층으로 바로 안 가고. 그러면 A로 갈아탈 수 있고, 역시 B를 탄 사람은 C로도 갈아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층까지 왔어. 그러면 5층에서 6층 가는 방법은 B로 가는 방법과 C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B를 타고 온 사람은 무조건 C를 타야죠. 그지? B를 타고 온 사람은 무조건 C를 타야 돼. 다시 B를 못 타. 근데 C를 타고 온 사람은 B를 탈 수 있죠? B를 탈 수 있어. A를 타고 온 사람도 있네? A를 타고 온 사람은 B로 갈아탈 수도 있고 C로 갈아탈 수도 있어. B로 갈아탈 수도 있고 C로 갈아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B를 타고 온 사람은 C를 갈아탔다가 다시 B를 타야지. 다 나온 건가? 1층에서 4층을 A로 갔다가 A에서 4층에서 5층 가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시 A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 다 했다. 그러면 올라갈 때 12가지 방법, 내려올 때 12가지 방법. 그렇게 해서 144개가 존재한다. 문제 자체가 이해가 좀 어려운 문제. 사실 풀어본 사람은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걸 아니까 계산 자체가 어렵지 않은데, 요 조건을 따져서 요 상황들을 찾아내지 않아 본 사람은 사실 풀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NPR과 NCN-R을 잘 알고 있냐는 문제야. 그치? NPR은 어떻게 계산한다? N부터 시작해서 R개만큼 숫자를 곱한다. NCR은 어떻게 한다? NPR 계산한 다음에 R 팩토리얼로 나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 두 근이 이렇게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있대. 그러면 2차항의 개수를 모른다고 치고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0을 인수로 하는 2차 방정식이겠죠. 근데 2차항의 개수 7로 주어졌네요. 이렇게 곱해줄 수 있지. 그러면 내가 지금 만든 식과 이 식이 같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전개를 해봅시다. x제곱 2x랑 마이너스 10x니까 마이너스 8x 곱하면 마이너스 20. 7 곱하면 7x제곱 7, 8에 56x. 78? 78? 78?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7이 140. 그러면 NPR이 56에 해당하고 5 곱하기 요거니까 140을 5로 나누면 28. NC, N-R은 28이라는 소리네요. 근데 방금 이거 계산할 때 7, 8에 56이었잖아. 그러면 7부터 시작해서 두 개의 숫자를 곱했다고 생각할 수, 8부터 시작해야 되네요. 8부터 시작해서 두 개의 숫자를 곱했다고 할 수 있네. 그럼 여기 성립하는지 봐야지. 8C, 8 빼기 2는 6. 근데 얘는 조합의 성질에 의해서 8C, 2와 같아요. 그러면 8 곱하기 7 나누기 2 곱하기 1. 56 나누기 2. 28의 2배가 56. 맞네요. 그래서 N은 8이고 R은 2다. 그래서 답은 10이 된다.
그래서 순열과 조합의 기본적인 계산 방법과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연결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어요. 거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9, 9개 중에 2개를 줄 세워라. 9, 8, 72 맞네요. 8부터 1까지 곱한 거를 6부터 1까지 곱한 걸로 나누면 8, 7만 남지. 56인가요? 48 아니네. 6, 얘네 둘이 곱했구나.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기억 맞다. 니은 아니다. 엥? 기억 맞다. 니은 아니다. 답은 2번이다. 아마 일부러 이렇게 주셨을 것 같아요. 디귿 리을을 꼼꼼하게 찾아보라는 의미가 아니었을지도 몰라. 근데 리을은 우리 많이 했던 거예요. 만약에 8, C, 6 같은 거 구하라 그러면 숫자가 너무 크잖아. 8, C, 2로 바꿔서 풀 수 있다. 왜? N, C, R이 N, C, N-R과 같더라. 그래서 리을은 요거예요. 디귿은 아마 따로 우리가 근데 이거 그냥 써보면 되긴데요. 써볼게. NPR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로. 그러면 NPR-1은 똑같이 N 팩토리얼 근데 R-1 팩토리얼. 그 다음에 요거는 N-1 팩토리얼 나누기 R-1 팩토리얼. 그러면 분모는 같은데 아예 잘못 썼네요. 큰일 날 뻔했네.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야지. 얘를 그냥 쓰면 안 되지. N-R 플러스 1 팩토리얼. 얘는 N-1에서 R-1을 빼면 마이너스 R 플러스 1 팩토리얼이니까 결국 N-R 팩토리얼. 그러면 얘는 N-R 팩토리얼, 얘도 N-R 팩토리얼. 얘를 N-R 팩토리얼로 바꾸고 싶죠. N-R보다 1 큰 수래. N-R보다 1 큰 수. 통분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 이따 한번 다시 해볼게요. 답은 2번이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온 눈에는 A, B라고 하고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있다. P가 Q이기면 충분 조건 P이면 Q이다.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찾아줘야 되네요.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BX 플러스 2B 인수분해가 2랑 1로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되죠?
근데 E가 크냐 B가 크냐, E가 크냐 B가 크냐. 주사위 눈이에요. 그러면 B는 1부터 6 사이의 수겠네요. A도 1부터 6 사이의 수겠네요. 자, 그러면 1부터 6 사이의 수를 포함해야 돼. 그리고 요 부등식을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E와 B를 사이에 두고 아래로 볼록한 곡선, 요럴 때가 있고, 만약에 B가 E보다 작다면 E와 B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아래로 포물선,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결국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A와 B의 순서쌍을 찾아야 되네요. B가 1이면 B가 1이면 A는 1과 2 사이의 수여야 되니까 1 또는 2네요. 1,1, 1,2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2라면 중근인 상황이겠지? 그러면 A도 2밖에 안 돼요. B가 3이라면 A는 2 또는 3. B가 4라면 A는 2 또는 3 또는 4. B가 5라면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B가 6이라면 2 또는 3 또는 4 또는 4 또는 5 또는 6.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 여기 3개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7로 답을 찾아줄 수 있겠다. 이 식을 민수분해해서 우리가 B가 2보다 작을 수도 있고 2보다 클 수도 있다. B가 2보다 작으면 A가 올 수 있는 값이 2보다 작아야 되고, B가 2보다 크면 A로 올 수 있는 값이 2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애를 찾아야 되겠다. 색칠하기 그림은 틀리면 안 되는데 5개 영역을 4가지 색으로 칠해야 된다. B부터 칠해볼까요? 4가지 중에 하나. 그러면 A는 B랑 겹쳐 있으니까 3가지 중에 하나. C도 B랑 겹쳐 있으니까 3가지 중에 하나. A, B 칠해져 있으니까 E는 둘 중에 하나. 이 C, E가 다 칠해져 있으니까 E랑 C랑 색깔이 같을 수도 있네요. 이걸로 다시 해볼까? 이렇게 칠하면 E랑 C랑 색깔이 같을 때랑 다를 때를 구분해야 되네. 여기 4가지. 그러면 옆에는 3가지. 옆에도 얘는 A랑도 겹치고 E랑도 겹치니까 2가지.
다음에 얘는 D는 E랑 겹치고 B랑 겹치니까 두 가지. C는 B랑 겹치고 D랑 겹치니까 두 가지. 계속 계산하면 되겠다.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2 곱하기 8하면 26, 96. 예, 네 가지 중에 하나 칠했다. 자, 경우의 수 문제. 1부터 7까지 숫자가 있다. 근데 서로 다른 세 개의 수를 선택해보자. 7개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수를 선택하더라. 근데 선택된 세 개의 수의 곱은 4의 배수다.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4개의 수의 곱은 4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야겠네요. 1, 2, 3, 4, 5, 6, 7이 있는데 세 쌍을 선택했을 때, 세 개의 수를 선택했을 때 4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요런 애들로 이루어져야 되고, 남은 애들 중에 곱이 4의 배수가 안 되려면 4가 있으면 안 되고요. 2랑 6이 같이 있으니까 짝수가 2개 들어가도 안 되고, 아니면 4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2, 4, 6 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2, 4 하고 6은 여기로 보냈을 때 이 자리에 아무거나, 여기 남은 세 자리, 여기다가 남은 숫자들 배치하면 되니까 4팩토리얼? 아니지. 그냥 얘만 정해지면 이 자리는 나머지 다 정해지죠. 그래서 지금 4개 중에 하나가 여기 올 수 있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 3개는 정해진다. 4가지. 여기는 한 가지. 이미 여기 3개 정하고 나면 4개는 자동이니까. 그 다음에 2, 6일 때, 아니 이건 안 된다 그랬지. 4가 여기 오면 무조건, 여긴 가질 수가 없어요. 또 2의 배수 4랑 6 이렇게 올 수 있지. 2는 여기다 쓰고, 그럼 여기도 이 자리만 정해지면 되니까 남은 4개 중에 하나가 여기 오면 돼요. 4가지. 또 46, 23, 26, 46. 더 없는 것 같은데? 총 9가지 되겠다. 이쪽 3개의 수의 곱은 4의 배수, 이쪽 4개의 수의 곱은 4의 배수가 아니어야 된다. 그쵸? 그 다음에 민지와 정우가 있다. 10개 숫자가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한다. 민지와 정우가 택한 수는 모두 다르다. 그럼 결국 10개 중에 어쨌든 4개가 뽑히는 거예요. 겹치는 숫자가 없다는 거야. 근데 각자 택한 수의 합이 5 이상 8이야. 일 때
민지가 택한 수의 합과 정우가 택한 두 수의 합이 같은 경우, 합이 5인 경우 1부터 9까지 두 개 선택해서 합이 5인 경우 0과 5, 1과 4, 2와 3. 순서는 신경 안 쓰기로 했으니까 3, 2, 4, 1, 0 똑같죠. 그 다음에 합이 6인 경우 0과 6, 1과 5, 2와 4, 3, 3은 서로 다른 수를 택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쓸 수 없어요. 합이 7인 경우 0과 7, 1과 6, 2와 5, 3과 4, 4와 3 어차피 뒤집으면 똑같고, 합이 8인 경우 0과 8, 1과 7, 2와 6, 3과 5, 역시 4와 4 서로 같은 수니까 안 돼요. 그러면 민지가 3개 중에 하나를 택하고 정우가 남은 2개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경우, 여기에서 합이 두 수의 합이 5인 경우가 3 곱하기 2가 되겠네요. 그치? 정우가 민지는 0과 5를 택했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 1이에요. 이미 택한 거야. 민지는 1과 4나 2와 3 중에 하나를 택하면, 그지? 원래 여기 순서상이 훨씬 많은데 그 중에 합이 5인 경우가 3가지, 합이 6인 경우도 3 곱하기 2에서 6가지, 합이 6인 경우도 민지가 셋 중에 하나 택하고 정우가 둘 중에 하나 택하니까 6가지, 합이 7인 경우는 4 곱하기 3 12가지, 합이 8인 경우도 12가지. 너무 많은가? 12 더하기 12 더하기 12는 36가지. 이렇게 주면 되겠다. 자, 거의 다 풀었어요. 이제 A는 소인수 분해를 했더니 지수가 A, B, C라는 숫자로 표현이 되더라. 근데 양의 약수의 개수가 12개이더라. 그러면 이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 원래 지수에다가 1을 더하고 지수에다가 1을 더하고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한 게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12는 아무리 쪼개봤자 2 곱하기 2 곱하기 3이거든요. 물론 1이 있어요. 1을 생각 안 하면 답이 안 나와. 자, 그러면 1이 된다는 건, 셋 중에 하나가 1이 된다는 건 A, B, C 중에 0이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치? 음이 아닌 정수라 그랬으니까 0 포함이에요. 이게 0을 생각을 안 하면 답이 안 나와. 그러면 일단은 3, 2인 경우 먼저 합시다. 3, 2가 되려면 지수가 1, 1, 2 돼야 되죠. 1, 1, 2. 지수가 1, 1, 2 돼야 돼. A, B, C의 값이. 근데 경우의 수 따지는 거니까
A, B, C 자리에 그러니까 C 자리에 2가 올 수 있고 B 자리에 2가 올 수 있고 A 자리에 2가 올 수 있어서 이 경우가 세 가지. A, B, C 중에 2보다 큰 수가 있을 수 있을까? 만약에 C가 3이면 4 곱하기 4 곱하기 3 괜찮네요. 그치? 4 곱하기 3도 10이니까. 또는 4, 2, 8은 안 되고, 그죠?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12 곱하기 1부터 가야겠네요. 12의 약수를 다 생각해야겠네요. 12의 약수는 12 작은 거부터 큰 거부터 쓰죠. 12 곱하기 1, 2 곱하기 6, 3 곱하기 4 이렇게 6개가 존재하지. 그러면 곱해서 12가 돼야 돼. 그러면 12 곱하기 1 곱하기 1도 12잖아요. 그러면 그때 ABC는 11 곱하기 0 곱하기 0이네요. 근데 ABC 중에 어떤 게 12여도 괜찮으니까 요게 경우의 수 3가지. 그 다음에 12가 가장 큰 거고 6 곱하기 2 곱하기 1도 12예요. 그러면 ABC 순서상으로 나타내 봤을 때 5 곱하기 5랑 1이랑 0 이렇게 되네요. 근데 서로 다른 세 개의 수를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6가지 존재하죠. 또 곱해서 12가 될 수 있는 건 4 곱하기 3 곱하기 1 그래서 3, 2, 0 얘도 서로 다른 수 3개의 순서쌍이니까 6가지. 그 다음에 3이 가장 큰 수일 때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있죠? 그러면 2, 1, 1 2만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3가지. 3이 가장 큰 수인 게 요거밖에 없어요. 그지? 그 다음에 2가 가장 큰 수일 수가 있나? 없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안 되지.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12 곱하기 1 곱하기 1 가장 큰 수가 6일 때 6이 12 가장 큰 수가 4일 때 4, 3, 12 가장 큰 수가 3일 때 3 곱하기 2 곱하기 가장 큰 수가 2이면 12를 못 만들지. 그치? 12는 3의 배수인데 가장 큰 수가 2면 모자라요. 그래서 18가지가 존재한다. 4인용 하나, 2인용 하나 4인용 하나 2인용 하나 두 의자 위치는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1학년 둘, 2학년 둘, 3학년 둘인데 2인용 의자의 같은 학년 그러면 2인용 의자의 1학년인 경우
2인용 의자의 2학년인 경우, 2인용 의자의 3학년인 경우 이렇게 되고, 4인용 의자는 같은 학년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앉으래요. 그러면 1학년 앉았으면 2학년, 2학년, 3학년, 3학년 앉는 경우 있고, 3학년, 3학년, 2학년, 2학년 앉는 경우 있고, 나머지 똑같죠. 하나만 계산해 보면 돼요. 그러면 이거 곱하기 3 해줄 거니까 3의 배수 해야 되네. 근데 3의 배수가 요거 하고 요거 두 개밖에 없네요. 얘는 소수잖아. 그럼 얘가 답일 것 같은데. 1학년 둘이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2를 곱해줄 수 있고요. 2학년 둘이 자리를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2를 곱해줄 수 있고요. 3학년 둘이 자리를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2를 곱해줄 수 있고요. 얘네 이 경우와 이 경우 서로 다른 경우니까 2를 곱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16, 이것도 16, 이것도 16. 그래서 48. 생각보다 풀이가 좀 간단하게 끝났는데 배점에 비하면. 앞에 문제들,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어느 정도 연습을 해서 풀이 방법이 머리에 있어야 돼. 그냥 시험에서 생각해서 푸는 건 힘든 것 같아. 논수형이 4개나 있어요. 근데 4개 다 뭐 엄청 어렵진 않아요. 자, 주사위를 하나, 동일한 주사위를 3번 던졌대. 차례대로라 그랬으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1, 1, 1 나와도 첫 번째 1 나온 거랑 두 번째 1 나온 거랑 세 번째 1 나온 게 실제로는 다른 거야. 다르다? 같다? 자, 근데 A, B, C 중근. 뭐야?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쓰란 얘기네요. 2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가형이다. B제곱이 AC다. 이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다 찾아라. 그러면 B가 1일 때 A도 1, C도 1. A, B, C. (1인) 거 끝이죠. B가 1일 땐 하나밖에 없어요. 경우의 수가. B가 2면 A가 1이고 C가 4일 수 있고, B가 2면 A가 4이고 B가 C가 1일 수 있죠. 그 다음에 B가 3이면 B가 2면 2,2도 되네요. B가 2면 여기도 2, C도 2. 그 다음에 B가 3이면 1 곱하기 9는 어차피 안 돼, 그지? 주사위에는 9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5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그죠? A, B, C는 1부터 6까지의 수고 판별식, 요식을 만족해야 된다. 화물차를 이용하여 창고에 1톤짜리 물건도 많고요, 2톤짜리 물건도 많고요, 3톤짜리 물건도 많아요. 근데 한 번에 7톤씩만 화물차에 실 수 있대. 그러면 화물을 싣는 경우의 수, 합이 7이에요. 근데 1톤짜리 1x,
2톤짜리 2y 3톤짜리 3z 더했더니 7이 되면 된다. 그럼 우린 큰 수부터 생각하기로 했어요. 순서를 바꾸자. 3x 2y 1z. 그러면 x가 1이면 가장 큰 거부터 할까요? x가 2면 7에 가장 가까운 수죠. 3은 안 돼. 이미 9가 되니까. 그러면 y는 없어야 되고 z는 1이어야 되네요. 음식을 만족하는 순서상 찾는 거야. 그 다음에 x가 2일 때 이게 끝이죠. x가 1로 바뀌면 이제 2톤짜리 1톤짜리 합쳐서 4톤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2톤 2개 1톤 빵개 가능하고, x가 1일 때 2톤 1개면 1톤 2개 필요하죠. 3 더하기 2 더하기 2 7이다. 더 없어요. 더 있죠. 3톤짜리 1개 2톤짜리 빵개 1톤짜리 4개. 이렇게. 이거 동전이랑 똑같아요. 동전으로 얼마 계산하는 거 같은 문제야. 그 다음에 이제 3톤짜리 없으면 2개 가지고 7 만들어야 되니까 2톤짜리 3개가 가장 크고요. 2톤짜리 하나 줄이면 1톤짜리는 많이 늘어야 되는데요. 그지? 3개, 2개씩 늘어나야 돼. 그지? 2톤짜리 하나 더 줄면 또 2개 늘어서, 또 2톤짜리 하나 줄면 2개 늘어서. 그래서 7톤까지 실을 수 있는 화물차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건을 실어서 나를 수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방정식을 세우고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정수들 찾는 거, 부정방정식 풀이. 자, 이거는 잘 나오는 문제죠. 숫자 나열하기.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해서 3자리 자연수 만들려고 하는데 100의 자리 숫자가 1 또는 3인 경우 100의 자리 숫자 1로 고정, 10의 자리 1의 자리, 100의 자리 숫자 3으로 고정, 10의 자리 1의 자리. 5개의 숫자 중에 하나 썼으니까 4개 남았고 4 곱하기 3가지. 또 5개의 숫자 중에 1개 썼으니까 4개 남았고 4 곱하기 3가지. 그래서 12 더하기 12는 24가지. 그 다음에 0부터 0, 1, 3, 5, 7 0, 1, 3, 5, 7 작은 수부터 나열하는데 2자리수죠? 세자리수? 세자리수? 세자리 자연수. 작은 수부터 나열하는데 세자리수라는 건 첫 번째 100의 자리에 0이 들어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가 1에서 시작해야 돼요. 작은 수부터니까. 아까 구했네요. 12가지. 또 100의 자리가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거 3이요. 이것도 12가지. 그러면 5인 거 다 해버리면 12 곱하기 3에서 36으로 30분보다 커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5 다음에 가장 작은 수 만들려면 0 와야지요. 그러면 2개 썼으니까 3가지. 그러면 24, 27 요게 27번째까지 찾은 거네. 그러면 5 다음에 1 와야지. 그러면 여기도 3가지인데 3가지 중에 가장 마지막 거네요. 그럼 찾아보자. 5, 1 다음에 0 올 수 있고요. 5, 1 다음에 3 올 수 있고요.
5, 1 다음에 7 올 수 있네요. 그래서 얘가 28번째, 얘가 29번째, 얘가 30번째. 답은 517이 된다. 서술형 문제가 오히려 더 쉽죠? 판단을 잘해야 돼. 7점. 잠깐 쉬었다 하자. 7점. 서로 다른 종류 볼펜 4개. 그러면 A, B, C, D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게. 그 다음에 같은 종류 샤프 2개니까 이거는 X, X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걸 5명의 학생 A, B, C, D, E에게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펜이 6개밖에 없어요. 펜이 6개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라는 건 어쨌든 하나씩은 다 가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5명 중에 1명한테 가면 되죠. 그러면 A, B, C, D, X를 나눠주고 X를 아무한테나 하나 던져주면 되잖아. 그죠? 여섯 자루가 있는데 5명한테 나눠줘야 된다. 맞죠? 6자루를 5명한테. 근데 똑같은 거를 먼저 나눠주는 것보다 A, B, C, D, A, B, C, D, X를 A, B, C, D, E한테 나눠주는 방법은 5팩토리얼이네요. 그지? X를 아직 안 주고 있었어. X를 5명 중에 아무한테나 나눠주면 되잖아. 그러면 5팩토리얼이 120이고 거기다 5를 곱하면 600 600까지. 이렇게 해서 풀이가 끝났는데 답하기는 내가 아직 못했어요. 그래도 풀이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고 답을 확인해서 혹시 뭔가 계산이 잘못됐다 아니면 풀이가 이상하다 그럼 나한테 알려줘요.